쪽에 그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했었어. 근데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전류. 자, 전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했어? 전하의 흐름이라 그랬죠. 자, 전기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류가 흘러줘야지만이 우리가 쓰는 전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때 별표를 꼭 좀 쳐줘야 될 거, 전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전자의 방향이었죠. 자,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가요. 왜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 극을 향해서 달려가겠지. 자, 근데 이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전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서로의 방향이 다르냐? 전류의 방향이 약속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약속.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자가 이동을 하네. 그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했지만은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인다라고 약속되어진 상태예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전류가 흐를 때 전자들이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전자들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플러스 극 쪽이고, 그 다음 반대편이 마이너스. 그럼 전류는요?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대편으로 간다고요. 알겠죠? 전자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전류는 왼쪽으로 흐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전류의 세기는요. 암페어라는 단위로서 표시한다 그랬죠. 암페어. 자, 그리고 1암페어는 1000mA. 그 다음 전압이었죠. 자,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의 개념이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우리가 물의 흐름을 가지고 전류를 얘기를 할 때, 자, 물의 흐름이 전류라면은요, 그 물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수압이에요. 높이 차이 수압. 그럼 전지를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에 전압, 즉 높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압이 전압에 해당하는 거고 이 전지 자체는요 수압을 만들어주는 펌프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전지는 전압을 만들어주는 애고요. 그 다음 펌프도 수압을 만들어주는 애죠.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계와 전압계였는데 이 전류계나 전압계는 자, 먼저 연결을 할 때 전류계는 무슨 연결한다 그랬어? 직렬로 연결하라 그랬고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을 하라 그랬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 전류계나 전압계나 둘 다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가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단자 값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단위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값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제일 큰 데에 연결해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읽을 때는 자, 내가 5A에다 연결했으면은 요 5A에 있는 요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고 500ml에다 연결했으면 500ml에 있는 요 눈금을 읽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리키는 그 눈금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전압계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 다음 저항. 자, 전류는 흐름이야. 전압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저항은 뭐야?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자, 흐름을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오음이라는 단위를 쓰게 돼요. 왜 생겨요?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 자, 원자와의 충돌로 인하여 저항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 별표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물질마다 저항값은 달라. 원자 배열이 다르니까. 근데 똑같은 물질이라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단면적이 좁을수록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저항은 비례합니다.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져. 단면적이 작아지면 저항은 커져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기억나니? 그래서 자, 계산 문제를 아마 하게 되면은요, 뭘 이용해서 해야 되느냐?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관계에서 얘기를 해. 전류는 흐름이라 그랬죠?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전압이잖아. 그래서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관계예요. 자, 근데 전류가 흐르려고 하는데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힘들겠죠? 저항은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관계야. 그럼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전압과 전류와의 그래프는 비례관계 그래프. 왜?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도 세지니까. 근데 전류와 저항과의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야.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요, 전압에는 비례하지만 저항에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I는 R분의 V, V는 IR, R은 I분의 V. 자, I가 뭐예요? 전류. R은요? 저항. V는요? 전압. 오케이? 자, 전류는요, 기호로 표시를 할 때요, I로 표시하고요. 단위는 뭘 써요? 전류 단위는 뭡니까? 암페어예요. 전압은요, 기호로 표시할 때 V로 표시할 거예요. 단위는요, 볼트를 씁니다. 저항은요, 기호로 표시할 때 R로 표시할 거예요. 단위는요, 옴이라는 단위를 쓰게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I는 R분의 V 라고 하는 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한글로 맨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약자 기호로서 표시를 한 거예요. I는 R분의 V, V는 IR, R은 I분의 V. 자, 이런 식으로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했던 거죠, 그죠? 좋아요. 자, 오늘은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그러니까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니, 병렬로 연결했냐. 자, 여기서 주인공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느냐? 전류라고 상상하시면서 가보세요. 자, 먼저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어.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자, 전류가 가는데, 자, 이렇게 전류가 가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예요. 왜냐면 전류계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잖아, 그죠?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쪽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저항도 지나야 되고 두 번째 저항도 지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걸 기호로서 표시를 해보자. 아이씨, 왜, 야. 자, 건전지는 기호가 어떻게 돼?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서 표시를 하죠. 자,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회로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가는데 저항 표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첫 번째 저항을 R1, 두 번째 저항을 R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류 입장에서. 자, 전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가는데 첫 번째 저항 가야 되죠. 또 지나서 두 번째 저항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전류는 저항값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왜요? 저항이 자, 이렇게 하나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이 있는 거지. 그럼 전류 입장에서는 이 저항도 지나가고 이 저항도 지나가.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야.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은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지, 커진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건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저항값이 커지게 돼요. 그럼 저항값을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 회로에 전체 저항값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기 씁시다. 전체 저항 R은 R1 더하기 R2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을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서 별표는 또 이놈이에요. 전류의 세기는 I는 I1은 I2. 자, 얘가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죠? 가고 있어요. I가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저항을 지나는 게 I1, 두 번째 저항을 지나는 게 I2예요. 근데 자, 여기 2A가 흐른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전류는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2A가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저항에도 몇 A가 지나가야 돼? 2A가 지나가야지. 두 번째 저항에도 몇 A 지나가야 돼? 2A 가야지. 이쪽으로 올 때도 몇 A 가고 있어야 돼? 2A 가야지. 이거 왜요? 흐름이죠? 여기 흐르던 물이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흘러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흐르던 애가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흘러요. 그러니까 전류값은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직렬회로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은 값을 가지게 돼. 전류는. 전류값은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다시 한번 전류는 흐름이야. 그러니까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직렬회로에서는 전류의 흐름이 어느 곳에서나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여기 3옴이 있고요. 여기 6옴이 있어요.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2A가 흐르고 있네? 그러면 요 2A가 흐르고 있어. 자, 봐봐. 똑같은 값을 갖는 게 뭐라 그랬니? 전류. 그러면은 얘들아 3옴에는 몇 암페어 흐르고 있겠니? 그렇지. 2A 흐르고 있겠죠. 6옴에 몇 암페어 흐르고 있겠니? 2A 흐르고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I는 R분의 V, 옴의 법칙이죠? V는 I 곱하기 R이잖아요. 3옴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3옴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얘들아, V가 뭐니? 전압. 전압. I는 뭐니? 전류. R은 저항. 자,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3옴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전압을 구하려면 뭐 곱하기 뭐 해주면 돼? 전류 곱하기 저항 해주면 되죠. 3옴의 저항이 얼마예요? 3옴이죠. 그 다음 3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2A. 그럼 여기 몇 볼트 걸린다는 얘기야? 그렇지, 여기 6볼트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6볼트 전압이 걸려요. 그럼 6옴에는 몇 볼트 걸릴까요, 얘들아? 그렇지, 2 곱하기 6 해서 12볼트 걸리겠죠? 그렇다면 이 건전지는 몇 볼트짜리 건전지일까요? 여기 6볼트, 여기 12볼트 걸리니까 여기는 18볼트짜리 건전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전체 전압이에요. 전체 전압은 18볼트 라는 얘기야. 자,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나올 거야, 이제. 알겠니? 그러면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뭐가 똑같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전류가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전류가 같으니까 전류값이 나오면은 여기 전류나 여기 전류나 다 똑같겠구나 라는 걸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각 저항에서 전압을 구하거나 또는 전압이 나와 있을 때 저항을 구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전기 문제에서는요, 전기 문제에서는 전압, 전류, 저항 세 가지 중에 꼭 두 가지는 주어져요. 나머지 하나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슨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옴의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렵니? 자,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느냐?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자, 회로를, 그러니까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져요. 전체 저항이 커지면 저항이 커졌으니까 전류는 점점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자. 2옴이 있어요. 여기 10V예요. 자, 여기서 질문. 2옴에는 몇 암페어가 흐르고 있을까요? 알겠니?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그러니까 5A 흐르고 있겠죠. 알겠죠? 그런데 저항을 내가 하나 더 연결했어. 2옴짜리를 직렬로 2개 연결을 했네? 10V인데? 그럼 여기에는 몇 암페어가 흐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때 저항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전체 저항이 커진다 그랬지. 2옴을 2개 연결했으니까 전체 저항은 몇 옴이 됐겠어? 전류 입장에서는 2옴, 2옴 이렇게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전류 입장에서 흐르는 지나가야 될 저항은 총 몇 옴이 되는 거야? 4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은 10V니까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어요? 2.5A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2.5A, 2.5A, 여기에도 2.5A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몇 볼트 걸리니? 요 2옴 하나에 몇 볼트 걸리니? 그렇죠. 5볼트 걸리죠. 여기 2옴 하나에도 역시 몇 볼트 걸리니? 5볼트. 5볼트, 5볼트 더하면 총 몇 볼트? 10볼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는 둘 다 똑같은데 전압은 나눠서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 알겠지? 2옴이 하나 있을 때는 5A가 흐르고 있었잖아. 근데 2옴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니까 2.5A로 감소하겠죠. 오케이? 저항이 직렬로 많이 연결되면 전류값은 작아집니다. 라는 그런 얘기야. 왜 그러겠어? 직렬로 연결할수록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야, 여기 하나 이거 뚝 하고 끊어졌어. 그럼 전류가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못 흐르죠? 직렬로 연결했을 땐 하나가 꺼지면 나머지 다 꺼져요. 그걸 이용하는 얘가 이제 이런 거죠. 퓨즈나 장식용 전구 같은 거.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쓰는 그런 전구들. 직렬 연결돼 있어. 하나 꺼지면 나머지 싹 다 꺼지게 돼요. 그리고 퓨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퓨즈는 전기기구 같은데 과전류가 흘렀을 때 쉽게 끊어지게끔 하는 게 퓨즈의 원리야. 과전류가 흘러 들어왔어. 그런데 그게 전기기구로 곧장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기구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먼저 끊어질 애를 이렇게 달아놓는 게 퓨즈예요. 그래서 과전류가 너무 센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퓨즈는 뜨거워져서 뚝 하고 끊어지고 더 이상 전류가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지. 그래서 퓨즈는 직렬 연결해줘야 돼. 자, 직렬 연결 개념 알겠니? 좋아.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이 요거 병렬 연결 개념인데 보자. 자, 병렬 연결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건전지가 있고요. 병렬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길이 나뉘어지는 개념이죠. 자,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R1. 여기에도 저항이 있어요. R2. 두 개가 다시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병렬 연결인데요. 이게 전체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전압 V. 그럼 R1에 걸리는 거는 V1, R2에 걸리는 건 V2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별표 쳐야 될 거는 누구냐? 바로 이놈이에요. 전압.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는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오케이? 자, 직렬 연결일 때 뭐가 똑같다고? 전류. 병렬 연결일 때 뭐가 똑같다고? 전압이 같다고.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전압이 똑같아.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전압이 같다라는 거 별표 꼭 쳐주시고요. 전압이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니까 얘가 3옴이고 얘가 6옴이야. 여기 18V의 전압이 걸렸어. 그러면 3옴에 몇 볼트 걸린다? 18V. 6옴에도 몇 볼트 걸린다? 18V.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전압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라는 건데, 여기 18V 걸렸어요. 그럼 저항 알고 전압 아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도 알 수 있죠? 몇 암페어 흐르겠니? 6암페어. 자, 여기도 18V 걸리니까 여기 몇 암페어 흐르겠니? 그렇지. 자, 얘들아, 그럼 여기는 몇 암페어 흐르겠니? 자, 전류는 흐름이에요, 흐름. 쭉 가고 있는데 6암페어가 일로 갔고 3암페어가 일로 갔어. 그럼 여긴 몇 암페어 있었단 얘기야? 그렇지, 9암페어가 가고 있었단 얘기야. 9암페어가 가고 있었는데 6암페어는 3옴 쪽으로, 3암페어는 6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흐름인데 병렬일 때는요, 그래서 전류가 나뉘어져야 돼. 직렬일 때는 뭐가 나눠져서 걸렸어? 전압이 나눠져서 걸렸죠. 전류가 똑같았고.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고 전류가 나눠져서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큰 데에는 약한 전류가, 저항이 약한 데에는 큰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3옴에는 6암페어가 흐르는데 6옴에는 3암페어가 흐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럼 전압이 똑같이 걸리느냐? 전압이 똑같이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 보세요. 물의 흐름으로 얘기를 할 때 그 물의 높이 차이, 즉 수압이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직렬 연결은요, 물의 회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다가 떨어지고 여기 물레방아, 첫 번째 전구, 두 번째 전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이 저항은 수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V2. 이 저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V1. 그럼 이 회로의 전체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직렬 회로죠, 이거. 일렬로 쭉 가있는. 그래서 여기 전압 더한 게 전체 전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직렬일 때야. 근데 병렬일 때 전압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 물이 가다가 나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합쳐지는 거죠. 그럼 여기 물레방아 있고 여기 물레방아 있는 그런 식이야. 그럼 이 물레방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에 의해서, 이 물레방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똑같은 전압에 의해서죠. 높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전압이 같은 거예요. 전체 전압은 그래서 V1, V2가 전부 다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렬일 때 전압이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병렬일 땐 전압이 같아요. 너희들 가정에서 쓰는 전기기구들 다 무슨 연결하고 있니? 그렇죠. 집에서 쓰는 모든 애들은 다 병렬 연결이야. 야, 집에서 쓰는 전기기구 왜 병렬로 연결하니? 그렇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애 쓸 수 있으니까. 내가 TV를 껐어. 그래도 냉장고는 쓸 수 있는 거죠.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병렬 연결일 때 여기 지금 요거 하나 끊어졌다고 해서 전류가 일로 안 흐르는 건 아니지. 요거 하나 끊어져도 이쪽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럼 너희들은 이제 하나를 더 배웠어. 병렬 연결일 때 뭐가 똑같다고요? 전압이 같다고. 그럼 가정에서 병렬 연결 쓰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각 전기기구에 똑같은 전압을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 TV, 냉장고, 컴퓨터 모든 게 다 몇 볼트에 우리 맞춰져 있어? 너희들 가정에서 몇 볼트 쓰니? 얘들아? 집에 전기 몇 볼트 쓰는지 모르니? 220V 쓰잖아. 그죠? 각 모든 전기기구들이 다 220V에 맞춰져 있어. 그래서 다 똑같이 220V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슨 연결해야 돼? 병렬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 끊어지며도 다른 거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병렬 연결하는 것도 있고, 똑같은 전압이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 병렬 연결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그 저항을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전압이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큰 쪽하고 작은 쪽하고 전류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라는 개념은요. 여기 많이 연결할수록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 무슨 말이냐면, 자, 저항이 이렇게 있어.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저항이 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는 거야. 그럼 전류 입장에서는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잖아? 그럼 전체 저항이 감소를 하게 돼요. 자, 체크해줘. 전체 저항이 감소를 한다. 이걸 예로 한번 또 숫자로서 집어넣어 보자. 자, 보세요. 자, 여기 5oh짜리 전구가 이렇게 달려있어. 5V에. 쉽죠? 몇 암페어 흐를까요? 몇 암페어 흐르는 거니? 1암페어 흐르는 거죠. 오케이? I는 R분의 V니까 1암페어 흐르죠. 근데 내가 전구 하나를 병렬로 또 연결을 했어. 자, 병렬일 때 뭐가 똑같다고 그랬니? 어허이, 병렬일 때 똑같은 값을 갖는 거 뭐라고? 볼트 전압이라고. 그러니까 요 5ohm에는 첫 번째 저항 5ohm짜리에는 몇 볼트 걸려야 돼? 5V죠. 그럼 여기도 몇 볼트 걸려야 돼? 5V 걸리는 거야. 여기 5V 걸렸으니까 여기 몇 암페어 흐르고 있겠니? 그렇지, 1암페어 흐르고 있겠죠. 야, 내가 병렬로 저항을 하나 5ohm짜리를 또 연결했어. 그럼 여기 5V 걸리겠지? 그럼 여기 몇 암페어 흐르겠니? 1암페어 흐르겠죠. 오케이? 자, 전구를 하나 더 연결을 하면은 첫 번째 걸었던 전구는 어두워진다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얘를 내가 연결을 했어. 그럼 얘는 밝기가 어떻게 돼요? 변함 없어요. 또 연결을 했어요. 얘의 밝기가 더 어두워지니? 아니지, 변함 없어요. 자,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한다 그래서 그 연결된 도구끼리는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알겠죠? 근데 어디에 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 자, 만약, 자, 생각을 해봐. 여기 위에 두 개의 5ohm짜리가 걸리지 않았을 때는 여기 몇 암페어 흐르고 있었겠니? 요 두 개가 없었을 때는 1암페어 흐르고 있었겠죠? 근데 요거 하나 딱 거니까 여기 1암페어, 여기 1암페어 흘러야 되니까 여기 몇 암페어 흘러요? 또 하나 하니까 여기 몇 암페어 흘러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체 저항이 감소하는데 뭐가 증가를 해버려? 전체 전류가 증가하는 거야. 각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값이 변한다가 아니라 이 회로 전체의 전류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럼 이게 왜 안 좋은 일이냐? 우리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은 다 병렬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코드 하나 꽂아가지고 멀티탭을 딱 갖고 왔어. 그럼 멀티탭들도 전부 무슨 연결이야? 병렬이죠. 근데 거기에 또 멀티탭을 연결했어. 또 멀티탭을 연결했어. 그러면 시작점은 한 코드에서 시작한 거 아니야, 그죠? 거기서 온 전기를 가지고서는 이 멀티탭들이 다 움직이고 있지. 그럼 이 한 코드에서 온 요쪽에 흐르는 전류는 멀티탭을 기구를 연결할수록 점점 센 전류가 흐르겠지. 연결하면 할수록 점점 센 전류가 흐르지. 근데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전류보다 더 많은 전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 과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겉에 피복이 뭐 열로 뜨거워져서 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합선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불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너희들이 그 집에서 이런 전기기구들 연결을 할 때 문어발식으로 연결하면 안 돼요 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자, 문어발식으로 연결하면 왜 안 되는지 알겠지? 왜 안 되냐? 그 전체 전류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전류가 증가해서 그 도선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전류 이상으로 나타나면은 그때는 불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 알겠니? 그래요.
자,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저항에 일정한 전압이 걸리고 전류는 계속 흘러요. 자, 그리고 멀티탭이나 전기 배선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다 병렬 연결을 쓴다라는 거. 우리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 8번까지 했었죠, 이거? 9번하고 10번 좀 볼게요. 9번, 10번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자, 9번, 10번 먼저 좀 해보자. 9번, 10번 해주세요. 자, 9번에 보시면 병직, 병병. 10번에 OX. 9번에 병직병. 병직병. 내가 지금 병직병병이라고 그랬네. 병직병. 자, 전압이 같은 건 병렬, 전류가 같은 건 직렬. 전체 저항이 각각의 저항보다 작다.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지는 건 병렬 연결이야. 알겠죠? 자, 여기서 질문. 없어요? 우리 뒤에 문제 7번까지 풀었었나? 오케이. 그럼 8번부터 하면 되지? 8번부터 해주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별표 쳐. 여기 설명 위주로 가야 되니까, 모르겠으면 별표 치고, 알겠는 것만 풀어주세요. 알겠는 것만. 알겠니? 모르겠으면 그냥 별표 치시고 쭉 넘어가죠. 어디야? 35초까지 한번 싹 다 풀어주세요. 35초까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해도 좋아. 얘들아, 21번에 거기 그 전류계 전압계 읽는 거 한 번만 좀 하고 넘어갈게. 자, 전류계죠, 이거는. 전류계 읽을 때 여기 500ml에다 연결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5A, 500mA, 50mA 중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요것만 읽으면 돼. 여기 있는 눈곱. 자, 그러면은 지금 바늘이 가리키는 건 뭐야? 300mA죠. 근데 이거를 뭐로 바꿔줘야 돼? 암페어로 바꿔야 돼. 0.3A지. 1A가 1000mA니까. 자, 다음 요거는 3V에 연결돼 있으니 3V에 있는 요 눈곱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럼 몇 볼트야? 1.5V가 되는 거죠. 그래서 0.3A, 1.5V 요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8번에 자, 8번에 3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4번. 자, 8번 질문. 자, 8번 해볼게요. 자, 8번 해보시면 무슨 연결? 직렬 연결. 9V의 전압을 걸어줬습니다. 5옴하고 10옴에 5옴의 10옴보다 더 센 전류가 흐른다. 자, 직렬일 때는 뭐가 똑같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 직렬일 때 뭐가 똑같다? 전류가 똑같다. 그러니까 5옴이나 9옴, 10옴이나 다 똑같은 전류가 흘러요. 자, 그 다음 저항과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린다. 자, 9V가 나뉘어져서 걸려야 되겠죠. 그런데 저항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리는 게 아니라 큰 저항에는 큰 전압이 걸리고 작은 저항에는 작은 전압이 걸려요. 전압이 1대2의 비율로 걸리게 돼요. 자, 요거 저항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1대2로 있죠. 근데 뭐가 똑같다 그랬어? 전류가 똑같죠. 그럼 I는 1대1로 걸리는 거죠. 그럼 V는 몇 대 몇으로 걸려야 돼? V는 I 곱하기 R이잖아. 그러니까 1대2의 비율. 즉 5옴에는 3V가 10옴에는 6V가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야. 1대2로. 그래서 기억연이 틀려요. 그 전압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전류의 세기는 세지겠죠. 전압과 전류는 비례니까. 그 다음 9번 한번 볼래요? 이거 뭐
병렬일 때 뭐가 똑같다고? 전압이 같다고. 그래서 전압이 1대 1대1로 걸린다라는 얘기야. 전부 다 30V씩 걸릴 거예요. 그래서 9번은 1번이 됩니다요. 아, 얘들아. 근데 여기 좀 봐봐. 요거 한번 보세요. 저항이 1대 2대 3이죠. 근데 전압이 똑같으니까 1대 1대 1이죠. 그러면 전류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흐를까요? I는 R분의 V예요. R분의 V. 그러니까 여기는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6대 3대 2로 흘러요. 오케이? 알겠니 요거? 자, 써주세요. 전류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전류값. 전압값은 쉬워요. 1대 1대 1이니까. 자, 지금 그래서 저항의 비율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비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비례 관계니까 I는 3대 2대 1이야. 그러면 그것도 안 돼. 반비례는 역수로 해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자, 요거까지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혹시 10번 질문이니? 11번 보자. 11번에 5번이에요. 12번에 5번, 13번에 4번, 14번에 4번, 15번에 2번, 16번에 5번. 자, 11번 질문손, 12번 질문손. 오케이, 12번 볼게요.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전류계는 무슨 연결해야 된다고? 병렬이 아니라 직렬 연결이죠. 전압계가 병렬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플러스는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자,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아니라 제일 큰 값부터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연결하기 전 0점 조절을 위해 0점을 조정한 후 사용합니다. 이 0점 조절 나사가 있어요. 뭐 말을 안 했었던 것 같네, 그지? 0점 조절 나사가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가운데 요게 0점 조절 나사예요. 그걸로 먼저 0점을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바늘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바늘이 이렇게 0점 여기가 0점이에요. 여기가 이 뒤로도 갈 수 있어. 이거 왜 어떨 때 뒤로 가느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면 얘가 뒤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는 거 보고선 잘못 연결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0점을 먼저 맞춰주고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계는 무슨 연결해야 되느냐? 직렬 연결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이게 전류계야. 그럼 직렬 연결해줘야 돼. 자, 그래서 플러스, 여기 플러스죠? 쭉 해서 D는 플러스 단자랑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B. 그 다음 C는 A랑 연결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단자랑 연결해야 되죠. 이게 직렬 연결이죠. 한 줄로 쭉 가는 거. 한 줄로 쭉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플러스 단자니까 이쪽이 플러스 쪽이잖아. 그래서 B가 B 쪽이랑 연결해야 돼요. 여기랑. 그 다음에 A는 C랑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를 그려보면은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전류계를 연결하는데 이게 자, 여기가 D,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쪽이 C, 도선 C, 그 다음 이쪽이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전구가 있죠. 전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전압계를 연결하는데 자, 전구에 이쪽이 B예요. 이쪽이 A예요. 그래서 B는 전압계의 여기 플러스 쪽이니까 스몰 d
이쪽은 스몰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C에 라지 B는 스몰 D에 이런 식으로 해서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알겠죠? 직렬 연결, 격렬 연결의 개념이에요. 같은 극끼리. 여기 D가 플러스 쪽이죠. 이렇게 플러스 쪽. 그 다음 C는 마이너스 쪽인 거예요. 마이너스 쪽. A는 여기 이렇게죠. 마이너스 쪽인 거야. B는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플러스 쪽인 거예요. 오케이? 어허. 얘들아, 다시. B하고 C를 볼 때는요, 이게 전류계랑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류계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전류계가 여기 들어오는 거야. 그럼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에는 B가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고,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 쪽에는 C가 연결돼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 전압계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전압계의 요거 A 있잖아요. A는 마이너스 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랑 연결하고요. B는 플러스 쪽에서 오는 거라서 플러스 단자랑 연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니? 한 바퀴 돌아서 생각하면 안 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14번 질문 손. 15 손. 16 손. 없어? 어쩜 이렇게 다 잘해? 자, 17에 4번. 18에 다. 19에 가. 20에 2. 자, 여기서 질문 먼저 가자. 17번 손. 17번 없어요? 그래요. 설명해야죠, 이거.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른다라는 얘기는요.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른다. 전류가 흐르려면 저항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치,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저항은 비례합니다.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단면적분의 길이 해보면 돼요. 그 값이 작을수록 저항이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단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은 큰 거죠.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은 거죠. 그 단면적부터 볼게요.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죠. 왜냐면 여기 제곱 센티미터들이 있잖아요. 제곱 밀리미터면 엄청 작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저항이 크겠죠. 길이는 어때야 돼요? 짧아야 되겠죠. 길이 짧고 뚱뚱한 놈 찾으면 되는 거야. 짧고 뚱뚱한 놈이 저항이 작은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가장 작고요. 그래서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를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럼 저항이 가장 흐르기 힘든 애는 누굴까? 길고 얇은 놈이죠. 3번이 되겠죠. 자, 18번 질문 손. 18번 해볼게. 저항의 크기가 가장 큰 도선이라고 했는데 저항은 R은 I분의 V, 전류분의 전압이잖아요. 전류분의 전압 해주시면 돼요. 가는요 15분의 1.5고요. 나는 10분의 1.5고요. 다는 5분의 1.5가 되는 거죠. 저항값이.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큰 놈은 다가 되는 거고요. 재질과 길이가 같으면 단면적이 가장 넓은, 단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저항이 어떻다는 얘기야?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은 작은 거죠. 그럼 제일 저항이 작은 애가 누구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가 제일 작은 거죠. 20번 질문서. 오케이, 20번 보자. 12V, 2옴, 4옴, 12V. 자, 여기 보세요. 전체 전류 세기가 2A라고 주어졌잖아요. 그죠? 여기 2A 가고 있어요. 무슨 연결입니까? 그럼 뭐가 똑같아요?
그렇지. 전류가 똑같죠? 그럼 4옴에 몇 암페어 가고 있겠니? 2암페어. 2옴에는 자, 보세요. 4옴에 2암페어 간다고 지금 썼잖아요. 그죠? 그럼 저항 알고 전류 아니까 모두 알아요. 전압. 몇 볼트 걸리니? V는 I 곱하기 R. 자, 몇 볼트 걸리니? 8볼트. 여기는 몇 볼트 걸리니? 4볼트. 두 개 합치면 몇 볼트니?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에 전류의 세기는 2A가 흘러야 돼요. 2옴이고 4옴이고 다 2A 흘러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1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전류는 0.3A고 전압은 1.5V가 되겠죠. 그럼 R은 I분의 V니까 0.3A 분의 1.5V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몇 옴이 돼요? 5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2번에 자,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큰 것. 야, 회로 전체 전류의 세기가라고 물어봤잖아. 전체 전류. 전체 전류가 크려면 전체 저항이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그럼 전체 저항이 작으려면 무슨 연결하면 되겠니? 병렬. 그래서 전체 전류가 제일 큰 애는 다가 되는 거예요. 전체 전류가 커지려면은요, 전체 저항이 작아져야 되고, 자, 회로상에서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저항을 병렬 연결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예요. 자,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서 전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다가 전류가 가장 세게 흐르겠죠. 23번에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대요? 모든 전기기구를 직렬로 연결하면 첫 번째 뭐가 되겠니? 하나 꺼지면 다 꺼져요. 그거 써주시면 되죠. 또 하나 뭐겠니? 각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죠? 아까 병렬로 연결했을 땐 각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똑같았잖아요. 근데 직렬로 연결하면 각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자, 그다음 우리 뒤에 문제도 좀 해보자. 계산 문제들이 좀 어렵죠, 전기가. 80쪽으로 가볼까요? 80쪽. 자, 80쪽하고 81쪽이야. 81쪽하고 두 개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자. 80쪽, 81쪽. 15문제밖에 안 돼. 역시 마찬가지야. 모르겠는 건 그냥 별표 치세요. 설명 들어. 자, 다시 한번.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50V, 6번에 4, 7번에 5옴. 자,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3번이요. 자, 3번 한번 보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거 잠깐 얘기했는데 반대로 회전하는 거. 반대로 회전하는 거는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반대로 거꾸로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야. 뭐라고요? 오르지 않아요? 뭘 몰라? 3번은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맞게 연결한 거예요. 맞게 연결했으면은 왼쪽으로 안 가요. 오른쪽으로 갔어야죠. 또 질문 있으신 분? 정균아 질문해야지. 질문해야지. 2번 질문하셔야지 너. 자, 여기 전자가 지금 B로 가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B는 무슨 극이란 얘기야? 플러스 극이란 얘기죠. A는 마이너스 극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는요 지금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가? B에서 A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에 나에서 A는 전지의 플러스 쪽으로 A는 전지의 플러스 극이 아니라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좋아요. 그럼 8번 보자. 다시 자 8번 보자. 8번에 5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11번에 4번, 12에 5, 13에 3, 14에 4, 15에 1번, 4번. 자 여기서 12번 좀 볼게요. 자 12번에 보시면 병렬 연결에 대한 얘기네요. 자 병렬 연결에 대한 얘기인데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같다. 병렬일 때는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압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전류의 세기가 같은 건 아니에요. 병렬로 연결하면은요 전류는 흘러가다가 나뉘어져서 가기 때문에 전류는 같지 않아요. 저항수가 많아지면 전체 저항은 점차 작아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구들은 병렬로 연결해야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요. 전류의 세기가 모두 같은 거는 직렬 연결일 때야. 병렬 연결일 땐 전압이 같아야 돼. 자, 우리 또 질문 있니 혹시? 11번. 자, 11번 먼저 좀 볼게요. 11번 해보시면 자, 무슨 연결이니? 오케이. 그럼 뭐가 똑같아요? 뭐요? 전류요. 암페어. 전류가 똑같아요. 자, 여기 친절하게 0.5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 쓰세요. 0.5 암페어. 여기도 0.5 암페어. 그러면은 25옴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겠니? 네. 0.5 곱하기 20? 10볼트고 15옴에 걸리는 전압은 5볼트겠죠. 오케이? 전체 저항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근데 아까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더하면 된다 그랬어. 내가 얘기했나? 자,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돼요. 그래서 30옴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해도 돼요. 전체 저항은 R은 I분의 V니까 I가 얼마야? 0.5 암페어 분의 전체 전류분의 전체 전압 15V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러면 30옴이 나오죠. 오케이. 자, 그래서 11번은 4번이 될 거고요. 또 질문? 13번이요. 13번에는 보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0.5A 전류계의 눈금이 여기가 0.5A래요. 그리고 6V에 연결했대요. 그럼 여기 30옴에 몇 볼트? 6V. 20옴에도 6V.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럼 전체 저항은 얼마니? 이거 전체 저항 어떻게 구했어요? R은 I분의 V인데 전체 전류가 얼마예요? 0.5A 분의 전체 전압은요? 6V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얼마 나와요? 12옴 나오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3번에는 2번에는 20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30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세다. 셀까? 클까? 작을까? 20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요? 30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요? 20옴이죠.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 관계라 그랬어요. 자, 저항이 20옴, 30옴이면 2대 3이면 그 다음 전류는 3대 2로 흘러야 돼요. 그리고 또 계산을 하려면 여기 6V 걸리니까 I는 R분의 V 20분의 6A고 여기는 30분의 6A가 흐르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저항의 비와 같다. 이건 아니죠. 저항의 비가 2대 3이잖아요. 그럼 전류는요? 역수 2분의 1대 3분의 1, 즉 3대 2가 돼요.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전압은 같은 전압이 걸려야 되고요. 35매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또 질문? 없습니까? 네.